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있는 홈센터 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이 종목을 지난번에 이제 상승, 그 다음에 하락이 있었고 반등이 나오면서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끄집어내온 이유는 요즘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좀 폭탄 돌리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폭탄 돌리기. 사실 홈센터 홀딩스는 인맥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인맥주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과거 밀양신공항이나 이런 것들 관련주였는데, 그거는 이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좀 더 확장한다면 가덕도나 이런 쪽 관련주로도 뭐 연동되거나, 아니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도 연동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철저히 그냥 홍준표 관련주들의 흐름들 편승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재명 관련주하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테마 상위 1, 2위를 차지해버렸어요. 왜 올라갔느냐? 이유가 없어요. 올라갔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제는 홍준표 관련주들이 급등, 오늘은 급락, 반대로 오늘 이재명 관련주 급등, 윤석열주 관련주 급등. 이건 뭐 거의 폭탄 돌리기 아니냐. 그냥 이제 정치 테마주들 한번 싹 줄 세워가지고, 오늘은 홍준표, 내일은 이재명, 내일은 윤석열, 다음은 뭐 또 다른 것들, 이거 폭탄 돌리기 하면서 이제 장이 어지럽고 하니까, 장이 안 좋고 하니까 개인들한테 물량을 조금 떠넘기기 위해서 이거 약간 좀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상당히 좀 많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홈센터 홀딩스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는 좀 좋게 봐요. 저는 큰 흐름은 좋게 보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도 막 이렇게 급등 나오고 급등 나왔던 부분이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강한 수급이 좀 유입됐다라고 보고, 조정을 받고 있지만, 홍준표로 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 밑에서 다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재료를 타고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홈센터 홀딩스의 주가의 흐름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원래 주식이 좋은 주식들, 올라가는 주식은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요. 근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중간중간에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 시기는, 대선은 뭐 내년 3월인데 후보야 뭐 올해 10월 아니면 11월에 다 결정되잖아요. 그죠? 10월 달에는 민주당 결정되고, 11월 달에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받지 못하면 뭐 나머지들 다 그냥 떨어져요. 근데 선택받아도 떨어집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돼도 떨어집니다. 더 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고. 왜냐면 보통 대선주들이 다 그래요. 대선 시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주가의 변동성이 미친듯이 위아래 나오는데, 이게 거의 뭐 개인들한테 뭐 폭탄 돌리기 형식으로 물량을 좀 떠넘기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마지막 바락이라고 하죠, 보통. 마지막 바락인데, 이재명 관련주 오늘 한번 볼게요. 에이텍. 어제 그렇게 최근 급락 나오더니 급등, 급반등 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이제 이미 흐름들은 이게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어서 밑으로 가는데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반등인데, 내일은 또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진짜 궁금한데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들한테 물량을 자꾸 넘기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미 흐름들은 꺾였고, 그 다음에 오늘 애니능률이나 이런 것들 급등 나왔거든요. 이제 윤석열 관련주죠. 이런 것들도 이미 그냥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미 뭐 개인들한테 물량 돌리는 뭐 그 폭탄 돌리기인 거. 덕성도 마찬가지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새 이런 쪽으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익큐브도 그렇고 가다가 한 번씩 상한가 급등하니까 뭐예요? 야씨 개인들 따라붙어. 왜냐면 가는 게 없으니까. 요새 대형주들 너무 수익 나기도 어렵고 안 나고 하니까 이런 쪽에 눈이 가거든요. 이런 금등 나오니까 이제 혹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따라붙고 물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떠넘기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제 홈센터 홀딩스도 어제는 급등 오늘은 급락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방향을 보면 주가는 이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죠. 네, 조정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요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 구간이 저항이에요. 이 구간이 저항이고 이 구간이 지지 구간이죠. 그래서 지지받고 반등 주고 지지받고 반등 주는데 중요한 건 이 흐름을 벗어내지 못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고점 넘어가려고 한다면 뭐가 붙어야 됩니까? 새로운 재료가 붙어야 됩니다. 홍준표 관련 어떤 그런 모멘텀 말고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야지만 좀 더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붙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 근데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3일 홍준표 관련주죠. 이 종목이 여기서 다시 전고점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반등이야 뭐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고 쳐도, 급락이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쳐도 전고점 넘어갈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급락하다 이제 반등 주면서 개인들 와 하게 또 따라 붙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내려 꽂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등락을 계속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제 한국선제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홍준표 관련주인데 이게 뭐 전고점 넘어가고 하기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어떠한 이런 상승이나 반등들은 이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기회를 좀 제공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다시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제 1,700원대나 1,600원대까지도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어떤 대응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올라간다면 철저히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의 차원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볼 만한 가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차후에 어느 정도 대선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주가나 이런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좀 진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길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내려오면 이 밑에서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이고 반등 시 비중 조절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요새 장이 어렵고 힘들기는 한데요. 요런 종목들을 신규로 좀 따라붙는 거는 상당한 어떤 스킬과 어떤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니만큼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반등을 비중 조절과 현금 확보의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조정이 확대된다면 한 1,600원 정도까지도 또 내려와야, 한 요 정도 와야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혹여라도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조금은 어떤 이제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의 기회로 계속해서 좀 삼아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뭐 개인적인 소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홈센터 홀딩스에서 투신이 만주를 팔았어요. 어제 13만 주 샀는데 아직 얘네들 12만 주 들고 있죠. 12만 주 들고 있는데, 혹시 12만 주 들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반등 한번 다음 주에 혹여라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투신이 또 뭐 팔고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투신은 이 종목 투자 안 해요. 단타예요. 다 단타고, 근데 12만 주를 아직 못 팔았네요. 12만 주를 못 팔았고, 외국인이 100만 주 팔았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갔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여기 밑에서 3일 연속 어제 여기 요렇게 해서 잡았고 그 물량을 오늘 다 던졌네요, 개인들한테.
이렇게 뭐 외국인들은 이제 빠져나갔고 투신들 12만 주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혹시 뭔가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좀 반등이나 이런 것들 나온다면 그 부분들을 좀 따라붙기보다는 비중 조절과 현금 확보의 기회로 보시는 게 맞고, 이제 대선 테마주들 거의 뭐 폭탄 돌리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현재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홈센터 홀딩스 한번 살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써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씩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이 나가게 되면 그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가운데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시장의 모든 이제 테마를 다 담고 있는 어플이고요. 당일 급등하는 테마주가 뭔지,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데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